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캔바에서 모둠 활동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화면은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했던 화면이고요. 이제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리 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별로 모둠이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모둠 이름이 반별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만든 학생들에게 공유했던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캔바 모둠 수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더를 생성하시고요. 그리고 폴더에 학생을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템플릿을 만들고 그 템플릿을 폴더에 저장한 후에 모둠별로 사본 만들기를 해서 학생들에게 협업을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전제 조건은 이때는 대면 수업이었고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미 교실 학생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폰 앱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캔바를 학생들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참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서도에 맞게 한번 모둠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 만들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화면 홈으로 오시면요. 여기에 내 폴더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오시면 새 폴더 생성이라고 보이십니다. 클릭. 이 상태에서 선생님께서 모둠 수업을 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를 써주세요. 저는 스페인 알아보기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팀원과 공유를 합니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선생님께서 이미 이 선생님 쪽으로 학생들을 다 초대를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한 반별로 그룹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그 상황에서 전제 조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이제 저는 테스트 반이라는 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팀이라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는 2학년 1반이라고 그러면은 2학년 1반이라는 그룹을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라고 치면 바로 이렇게 반이 뜨게 되거든요. 캔바가 이게 참 편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반별로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위에 링크도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보면 지금 이메일로 알리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번씩 잘 못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메일로 가서 클릭해서 다시 들어오게 했을 때는 거의 100%다 들어왔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켜주십시오. 이렇게 한 상태에서 폴더 생성 및 공유를 클릭. 그러면 이제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도 적당한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셔서 선생님에 맞춤 템플릿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템플릿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까 만들었던 거기 폴더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요. 여기 오시면 파일이란 부분에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폴더로 이동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이동할 폴더가 뜨게 됩니다. 저는 아까 여기가 스페인 알아보기였거든요. 클릭하고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폴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내 폴더로 가시고 여기에서 아까 스페인 여행하기라는 부분이 있었죠. 알아보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그 원본이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중요한 게 요거를 이제 모둠별로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 스페인 알아보기라는 이 그 폴더 자체를 공유를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차라리 그러면 모둠별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차례차례로 불러주는 게 따로따로 공유하는 게 더 낫지 않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다 클릭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서 하고 난 다음에 반을 병시해주는 방법이 좋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둠별로. 사본 만들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계속해서 사본 만들기.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사본 만들기.
그러면 지금 이제 사본들이 생성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그 모둠에 맡겨주는 겁니다.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에서 이름을 자 바꾸고 여기에다가 제가 일모둠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둠별로 생성이 지금 되고 있고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 폴더 주소를 학생들에게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요 주소를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아이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타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도 전제 조건은 학생들이 캔바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제가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학생 화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번 캔바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바로 가볼게요. 학생들이 원래 이렇게 그 로그인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지금 위에 종소리가 보이고 알림 표시가 있죠. 클릭. 자, 그럼 여기에 줄리아 티처님이 스페인 알아보기 폴더를 나와 공유했다라고 알림이 와 있습니다. 요거 클릭. 자,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선생님 이게 안 들어와집니다 라고 한 학생들은 메일로 한번 가보라고 해서요. 지메일로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캔바라고 뜨면서 지금 줄리아 티처님이 캔바에서 스페인 알아보기 폴더를 공유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폴더 보기라고 들어오면 돼요. 저도 아까 아이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메일로 가서 보라라고 했을 때 그때 대부분 다 들어와지더라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아이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모둠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만약에 1모둠입니다.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 아이들이 접속을 하면 여기에 이름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가 아까 손예진 학생이 접속한 화면이었거든요. 근데 모둠 수업이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이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달라진 게 보이시죠? 여기에 다른 학생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4명의 학생이 들어오면 자신의 이름 외에 3명의 학생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현재 접속한 아이들도 보이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 화면에서도 아이들이 작업을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게 이제 교사 화면이거든요. 교사 화면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2명의 학생이 접속했다는 게 이름도 다 나오게 되고요. 여기 학생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게 색깔별로 뜨게 됩니다. 꿈틀꿈틀거리면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접속을 했고 안 했고를 선생님께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모둠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 1모둠 외에도 2모둠, 3모둠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계속해서 손예진 학생과 김줄스 학생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죠? 아이들이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줄스가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캔바의 폴더에는 되게 재미난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디오 모양이 되어 있고 선물 폴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클릭을 하셔서 모든 것을 멋지게 프레젠테이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3번째 보시면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한번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발표를 시작하자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이렇게 콘팩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버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흐리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흐리게 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타이머 기능이 참 좋습니다. 너희들 발표할 때 1분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콘페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넘겨보는 거죠. 학생들에게 이런 장면도 있고 또 보시다가 또 여기다가 자, 버블. 자,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뭐 좀 집중이 잘 된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버블도 띄워주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또 이렇게 애들 발표를 하다가 선생님께서 타이머를 여셔서 1분 동안에 발표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발표 기능 타이머를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